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선입니다. 오늘 저희과 함께 14과 현대사회의 문제를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관련 어휘를 익히고 또 우리 말하기, 읽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나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요. 네.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네, 어느 사회에나 문제가 있겠지만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는 계층 세대 간의 갈등, 또 청년 실업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또 과도한 사교육 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저희 베트남에서도 빈부격차, 실업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사회 문제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들도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주제 관련 어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업 관련 어휘인데 여러분, 실업이 무슨 뜻이에요? 직장을 잃는다는 말이죠. 직장을 잃거나 직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예요. 직장을 잃거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죠. 실업률이 높다. 실업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업률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요.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청년 실업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 우리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런 거 취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취업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계속해서 범죄 관련 어휘 보겠습니다. 범죄도 한국의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범죄는 법을 어겨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범죄를 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게 이 범죄에 관련된 어울리는 동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범죄는요, 꼭 저지르다와 같이 써주세요. 나쁜 일을 하다, 저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범죄 중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죠. 그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동사가 있어요. 사기를 하다 아니에요. 사기를 저지르다도 아니에요. 사기를 치다 하고 같이 연결해 주세요. 사기를 치는 사람 하면은 보통 우리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기를 많이 치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기꾼은 그냥 보통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사기를 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기범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요즘에 우리가 뉴스 같은 곳에서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말도 있네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보이스 하면은 우리 목소리라는 영어죠. 피싱 하면은 영어에서 낚시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는 프라이베이트 데이터라는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피싱을 하다라는 뜻으로요. 보이스 피싱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화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빼거나 개인 정보를 또 악용해서 더 큰 돈 같은 거, 금융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신종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범죄 관련 어휘 여기까지 보셨고요. 계속해서 사회 구조와 갈등 관련 어휘를 보겠습니다. 계층과 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또 사회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층
계층과 계층 간, 계층하면 여러분 어떤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도 계층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사회 문제에서 계층이라고 하면은 좀 있는 사람과 돈,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나 계층 간의 갈등은 존재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계층 간의 갈등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부의 양극화 현상 들어보셨죠? 부, 그러니까 돈, 재물 같은 것이 한쪽으로만 몰리고 이쪽은 또 너무 가난해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계층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보통 세대라고 하면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가 급속도로 빨리 변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하고도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서요. 그만큼 여러 세대가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시간을 딱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니 젊은 세대, 나이가 많은 노인 세대라든지요. 또는 요즘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나이로 하자면은 20대와 30대를 이야기한 2030 세대, 또 4050 세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소외되다는 단어도 같이 설명할게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소외되다는 따돌림을 당하다예요. 싫어가지고 따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방관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외되는 계층. 우리 현재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 관심을 받지 못하죠.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또는 또 사회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도 있어요. 사회에서 돈을 받기는 하는데 정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돈만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수급 이쪽에 자 이렇게도 들어가고요. 등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 구조 갈등에 관한 어휘들, 범죄에 관한 어휘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연습은요. 우리 효원생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과 현대사회 문제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Qua phần từ mới thì các bạn đã hình dung được một số cái vấn đề mà có thể có trong cái xã hội hiện đại, phải không các bạn? Như vậy thì chúng ta xem nào,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chúng ta có rất là nhiều vấn đề, nào là nạn thất nghiệp tăng cao, các cái vấn đề xã hội hay là các cái vấn đề liên quan tới bảo hiểm, tới nhân quyền, vân vân. Như vậy thì chúng ta có một số cái từ mà chúng ta chỉ lấy ra một số từ ngắn ít thôi để chúng ta thực tập sau phần học các bạn đã vừa học với cô Căng. Vậy thì 정규직, 계약직, khi mà các bạn ra trường chúng ta phải đi làm việc đúng không ạ? Như vậy thì 정규직 là chính quy, một cái việc làm mà chính thức, việc làm lâu dài, hoặc là 계약직, một cái việc làm mà chúng ta ký theo những cái hợp đồng, Vậy thì chúng ta ứng dụng nó vào một cái câu này là không những chỉ nhân viên biên chế, chúng ta có nhân viên biên chế các bạn ha, nhưng mà nhân viên hợp đồng, các cái hợp đồng thì cũng buộc phải đăng ký bảo hiểm xã hội. Vậy thì chúng ta có cái khái niệm bảo hiểm xã hội là gì? 사회보험, được không các bạn? 사회보험 là cái khái niệm mà chúng ta dùng ở Việt Nam. Ở Hàn Quốc thì nó sẽ dùng một cái khái niệm đó là 사대보험. 사대보험, T là lớn, Sa là bốn cái mảng bảo hiểm lớn mà người lao động buộc phải có. Các bạn đã nghe ở với cô
của căn rồi phải không các bạn? Là 의료보험, rồi chúng ta có 연금보험, và chúng ta có 산재보험, và cuối cùng chúng ta có 고용보험, được không các bạn? Đó là 4 cái bảo hiểm lớn mà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그 계약직 직원들도 사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Đó là một cái phần để chúng ta thấy được 정규직 là gì, 계약직 là gì, cũng như nhắc lại với các bạn 사대보험 là gì. Các bạn thêm một cái từ mới nữa mà chúng ta sẽ thấy trong một cái cụm từ, đó là 소외계층, 소외되다. 소외되다 bản thân nó có nghĩa là bị cô lập, những người thế cô các bạn ha. Vậy thì chúng ta thấy xã hội ngày càng phát triển thì càng cần mở rộng hay là càng cần nâng cao các cái chính sách phúc lợi xã hội cho tầng lớp bị cô lập. Chúng ta tạm dịch là tầng lớp bị cô tạo lập, nhưng mà các bạn có thể hiểu là cái tầng lớp thế cô, cái tầng lớp mà có thu nhập thấp hay là có cái vị trí xã hội thấp. Chúng ta xem như vậy thì tầng lớp này tiếng Hàn gọi là gì các bạn?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대, càng phải mở rộng hơn nữa những cái chính sách 사회복지, những chính sách phúc lợi xã hội cho cái tầng lớp bị cô lập, cái tầng lớp thế cô trong xã hội, cho khi mà xã hội càng ngày càng phát triển, được không các bạn? Đó là cái phần mà chúng ta có để nhắc lại với các bạn một số cái từ ngữ liên quan đến các vấn đề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네, 오늘 첫 번째 문법 받자네요. 먼저 교과서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봤자 그분은 절대로 연락을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법하고 비슷한가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걸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전화하고 이메일 해요? 보내요? 그분 절대로 연락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도,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어도라든지요. 또는 가정에서 얘기해보는 더라도도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었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보통 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을 거예요 하는데 미래에 대한 그 추측이 이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렇죠. 부정적인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 게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예문 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아동복지시설이 늘어나봤자 아동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돼도 아동복지시설이 아무리 늘어나도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부정적인 예측이네요.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 늘어나봤자 라든지 이 전에 예문 보내봤자 라든지 모두 동사에 쓰였어요. 자, 그러면은 형용사도 쓸 수 있어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봤자 영어를 못하면 한국에서는 취업하기 힘들다. 이런 예문이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성적이 좋다 형용사인데요. 여기서는 좋아봤자 이게 대단하지 않아. 별로 큰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거 큰일 아니야. 왜냐하면 영어 못하면 한국에서 취업하기 힘드니까. 이런 문장이 뒤에 나왔네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야,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의문문이 나왔어요.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비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대단하지 않아. 별로 비싸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의문문으로 와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법이 돼요. 자주 씁니다. 이렇게. 아이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먹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의문문이 왔습니다.
지금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마찬가지죠? 의문문으로 와서 지금 가봤자 소용이 없을 거다, 늦을 거다, 효과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이네요. 또 지금 가봤자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도 자주 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어도 하고 더라도 하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부정적인 예측을 뒤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써주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문형으로, 의문문으로 자주 와서 지금 가봤자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주 쓰는 문법이에요. 흐엉센 선생님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Các cái phần từ ngữ của bài 14 có khó, của bài 14 có khó không các bạn? Thực ra thì các vấn đề xã hội thì rất là nhiều, nhưng mà chúng ta cũng thấy thú vị phải không các bạn? Nhất là các bạn làm quen được nhiều từ ngữ mà các bạn sẽ làm giàu cái vốn từ của mình khi đọc báo, khi nghe tin. Vậy thì đến phần văn phạm, 문법 부분입니다. 문법은 a, o, 받자, 보앗, 받자. a, o, 받자 어떻게 쓸까요? Ở đây chúng ta có cái cấu trúc mà chúng ta sẽ được dùng rất là đơn giản. Cho dù có đi chăng nữa thì cũng các bạn ha. Chúng ta có 디지털 카메라가 물에 빠졌는데 곧바로 AS 센터에 맡기지 않으면 부속품은 말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미 부속품이 부식되었기 때문입니다. Những cái thiết bị điện tử các bạn thấy là digital camera, các cái máy chụp hình kỹ thuật số đó bị rớt xuống nước rồi, nếu mà không mang đi đến AS Center, không đi mang ngay đến cái dịch vụ mà dịch vụ sửa chữa ngay á, thì 부속품은 말려봤자, chúng ta có mở ra, chúng ta lấy sấy khô hay chúng ta lau khô gì chăng nữa thì cũng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부속품이 부식되었기 때문입니다. Bởi vì sao? Những cái phụ tùng này nó đã bị sét, bị rỉ, nó bị ướt rồi, nó bị hư rồi, cho nên nếu mà không mang đi ngay tới các cái dịch vụ sửa, các cái dịch vụ bảo trì, bảo hành thì chúng ta sẽ không có cái lợi ích gì cả.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a, o, 받자. Và một câu nữa, một câu mà chúng ta cũng phải nghĩ trong đầu mình, một cái điều răn mà chúng ta ít nhất đã có lần nghĩ tới. Các bạn xem, cha mẹ mất rồi thì dù có dặm đất kêu trời, một khái niệm hơi khó không? Không khó các bạn ha. Mà hối hận vì đã không hiếu thảo thì cũng chẳng có lợi ích gì. Thì các bạn dùng dặm đất kêu trời là gì ạ? Dĩ nhiên chúng ta có những cái khái niệm, những cái biểu hiện mà nói trong tiếng Việt các bạn không thể dịch nguyên như thế, mà các bạn cần biết các khái niệm tương đương để chúng ta sử dụng trong tiếng Hàn để cho nó không bị sóng sượng khi mà chúng ta dịch qua.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도 못할 걸 땅은 치고, đập đất các bạn ha, 땅은 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Nếu mà trong khái niệm tiếng Hàn thì chúng ta phải là 땅은 치다, đánh, đập vào đất, mà hối hận thì cũng 아무 소용이 없다. Vậy thì cái cấu trúc này nó hay thường dùng với 받자. Cho dù có thì đến bao nhiêu, ví dụ như chúng ta nói một câu là trẻ em mà ăn thì ăn bao nhiêu dữ vậy, kiểu vậy các bạn ha. Cho nên là một cái cấu trúc để chúng ta thấy rằng nó có nghĩa là cho dù có cái gì đi chăng nữa thì cũng cho dù có hối hận đến thế nào đi chăng nữa thì đã cũng muộn rồi. Đó là cấu trúc văn phạm đầu tiên. Chúng ta sang cấu trúc văn phạm thứ hai. Các bạn nghe cô Khang giải trước nhé. 네, 오늘 두 번째 문법 을일망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예문부터 보시면은요. 혼자 사는 게 불편할 망정 결혼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혼자 사는 게 불편해요. 결혼을 하지는 않겠어요. 이건 어떤 뜻으로 연결해 주면 될까요?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만, 불편하더라도, 불편해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맞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앞에 있는 게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옵니다. 근데 그래도 뒤에는 조금
확고한 자기의 의지라든지 생각들이 와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보통 혼자 사는 게 불편하면 뭐 친구랑 같이 살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이것과는 조금 반대의 의견이 나왔네요. 그래도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의지를 확고하게 얘기해줬죠. 자, 다음 예문 보시면은 나는 가난하게 살 망정 불법적으로 돈을 벌진 않겠다 했어요. 여기에도 나는 불법으로 돈을 벌진 않을 거야. 굉장히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앞에는 어때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니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돈을 벌진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일망정 비정규직 보호법을 준수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회사에서 작은 회사들은요,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예요. 보통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안 좋은 조건이 나왔어요. 우리 회사는 작아요. 그래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비정규직 보호법을 준수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문장이 뒤에 나왔네요. 여러분 좀 괜찮으신가요? 앞에 쪽에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나 좋지 않은 내용이 와요. 그래도 뒤에 쪽에서는 보통의 생각, 기대와는 다른 자신의 어떤 확고한 의지라든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 앞쪽에 비록하고 같이 쓰면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비록 뭐뭐지만, 비록 뭐뭐더라도, 비록 혼자 사는 게 불편할 망정이라든지, 비록 작은 회사일 망정 하고 같이 써주면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두 번째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은 비록하고 잘 어울리는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 두 번째를 볼 내용은 이런 건데요. 이번에 취직한 언니가 용돈은 못 줄 망정 옷을 사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언니가 취직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해요? 언니가 나한테 용돈 주겠지?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나에게 더 좋은 일,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겠죠? 근데 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지는 않았고요. 더 심하게 옷을 사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네. 언니가 나한테 돈을 줄 걸 기대했는데 언니는 그것도 못하고요. 더 심하게 이런 일까지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 때 여러분 사용해 줄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있거나 내가 기대하는 일, 도움이나 기대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못한다는 말, 이거는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두 번째로는 방해라든지 손해, 방해라든지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나 기대되는 일은 못할 망정 이런 일을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보통 이럴 때 써주는데 여러분 예문 하나 더 볼게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다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는 거. 근데 그거를 못할 망정 더 심하게 전쟁으로 서로를 죽인대요. 다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부모님께 기대하는 거,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해야 되는 거 효도죠. 근데 효도는 못할 망정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걱정을 끼쳐드려요. 네,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을망정은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앞에 좀 안 좋은 거, 비록 뭐뭐더라도 나는 뒤에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뜻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도움을 주는 일, 기대하는 일은 못할 망정 더 심한 것을 하다니, 더 심한 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 써주고 있습니다. 자, 흐엉센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Mẫu văn phạm thứ hai các bạn ha, chúng ta có mẫu văn phạm thứ hai là động từ cộng với ư hoặc là ư măng tròn. Đọc hơi khó các bạn ha, măng tròn, măng tròn nó có nghĩa là gì các bạn? Nó có nghĩa là cho dù là nhưng cũng, hay là thà là
nhưng vẫn các bạn ha. Các bạn có một câu ví dụ chẳng hạn như là bởi vì tôi mà máy tính bị hư, máy tính ở trong phòng nghiên cứu, máy tính trong phòng làm việc đấy bị hư, nên thà là bị giáo sư mắng chứ tôi không nói dối. Nghĩa là bởi vì chính mình cho nên cái máy tính nó bị hư, nên là thà là nói thật rồi thầy mắng cũng được chứ không có nói dối. Vậy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dùng như thế nào các bạn? 꾸중은 들을 망정. Cho dù là bị mắng, cho dù là bị mắng cũng không nói dối các bạn ha. 나 때문에 연구실 컴퓨터가 고장 났으니까 교수님께 꾸중은 들을 망정,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Cho dù là bị mắng đi chăng nữa thì tôi cũng không nói dối. Nên là cấu trúc ở đây chúng ta dùng là động từ cộng 을 hoặc là ri을 망정, được không các bạn? Các bạn áp dụng nhiều vào các cái câu viết của mình nha. 네, 255쪽 말하기입니다.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활용 문장 같이 볼게요. 사회 문제,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사교육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죠?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공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교육은 뭘까요? 사는 보통 개인이란 뜻인데요. 사교육 하면은 학교 공부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학원 등에서 가서 받는 교육, 학원 같은 곳에 가서 공부하는 것, 이것을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이 사교육 열풍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도 또 밤늦게까지 학원에 가야 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 엄마로서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 해결 방법으로는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공교육을 강화해도 사교육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공교육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고 아이들만 더 힘들어질 것이다. 조금 부정적인 추측들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배운 문법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뭐할 뿐만 아니라 또는 아워봤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매일 밤늦게까지 학원 수업을 받는다면서요? 네,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학원에서 사니까 놀 시간이 없대요. 그렇게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교육을 강화해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공교육을 강화해봤자 공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은 더 늘어날 것이고 아이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 또한 씨와 유진 씨가 대화하고 있었죠? 살펴보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매일 밤 늦게까지 학원 수업을 받는다면서요? 네,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학원에서 사니까 놀 시간이 없대요. 그렇게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교육을 강화해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공교육을 강화해봤자 공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은 더 늘어날 것이고 아이들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자, 문법 사용한 부분 보셨나요? 여기 강화해봤자 두 번 나왔고요. 앞쪽에서는요, 다시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쪽에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할 때 우리 뿐만 아니라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문법 사용한 부분들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매일 밤늦게까지 학원 수업을 받는다면서요? 네,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학원에서 사니까 놀 시간이 없대요. 그렇게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교육을 강화해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공교육을 강화해봤자 공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은 더 늘어날 것이고 아이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아래 연습 문제 대화문 함께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실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취직하기가 어떻대요? 하늘의 별 따기래요. 여러분 하늘의 별 딸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 확률이 굉장히 낮거나 적은 일을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취직하려면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한대요. 명문대학 어떤 대학이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겠죠. 유명한 대학들, 좋은 대학, 명문대학이라고 하죠. 명문대학을 졸업하다, 유명한 대학을 나오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대학 졸업 이외에도 어학연수, 경력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좋은 학교만 나와서도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어학연수도 갔다 와서 어학 실력도 있어야 하고요. 또 그 학교에 다니면서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여기에다가 성적, 학교 성적도 좋아야 하고요.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아마 15가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해결 의견으로는요. 공무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창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출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일자리가 늘어나도 아니야. 단기간, 짧은 기간에만 이렇게 반짝 그치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장기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일자리도 많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네요. 대화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A. 요즘 취직하기가 어때요? 하늘의 별 따기라서 제대로 취직하려면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다면서요? 졸업하다 나와다 같은 뜻이죠. 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경력 등이 필요하대요.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실험 문제가 심각하면 뭐뭐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얘기하죠? 공무원을 늘리는 등, 그죠? 정부가 일자리 창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받자. 어떤 거 나와요? 그죠? 일자리가 늘어나도 이 부분 바꿀 수 있겠네요. 일자리가 늘어나 봤자 우리 부정적인 밑에 예측. 단기간에 그치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있어요. 장기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했습니다. 자, 우리 대화문 선생님하고 연습해 볼까요? 제가 A 할 테니까 여러분 B 해보시겠어요? 요즘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제대로 취직하려면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실업 문제가 심각하면 공무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해보셨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대화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과 현대 사회 문제 읽기 부분입니다. Chúng ta sẽ học phần đọc hiểu của bài số 14 đó các bạn. Các bạn nhớ là vấn đề của chúng ta đang học là gì ạ? Những vấn đề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đúng không ạ? Vậy thì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ở bài đọc này sẽ đề cập tới vấn đề gì? Các bạn sẽ cùng tìm hiểu nhé. Chúng ta nhớ các kỹ năng là skimming, chúng ta nhớ scanning để chúng ta tìm các cái ý và đặc biệt là biết được các cái đoạn nói gì. Và chú ý, đặc biệt lưu ý là khi đọc các cái đoạn thì chúng ta xem các cái cấu trúc trong đoạn để chúng ta ứng dụng vào bài viết. 사회적 목적은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은 수행하는 기업은 말한다. Các bạn thấy đây là một cái định nghĩa các bạn. 사회적 기업, đây là một các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các doanh nghiệp mang tính xã hội.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은 추구하고, nó theo đuổi các cái mục đích xã hội, mang tính xã hội. Và 이를 위해 수익 창출, tạo ra các cái thu nhập. Và 영업 활동은 수행하는 기업, và thực hiện các cái hoạt động doanh nghiệp để tạo ra lợi ích để có thể theo đuổi các cái mục đích xã hội. Thì đó là cái định nghĩa. Và thứ hai, 일반적인 기업은, chúng ta sẽ thấy hai khái niệm
Các bạn thấy có hai khái niệm và chúng ta sẽ so sánh hai khái niệm này ở đây. 일반적인 기업은. Vậy thì chúng ta sẽ so sánh hai cái khái niệm khác nhau. 이윤 추구하고. Cái này là 사회적 목적은 추구하고. Khái niệm khác nhau các bạn. Cái này là 이윤 추구하고, theo đuổi cái lợi nhuận. Còn cái này là theo đuổi các cái mục đích xã hội. Khác nhau phải không các bạn? Tính chất là như vậy. Và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Nghĩa là thay vì các cái doanh nghiệp 사회적 기업, 일반적 기업, các cái doanh nghiệp đó thì theo đuổi cái lợi nhuận, thì các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thì nó sẽ 취약계층, các cái tầng lớp mà yếu, các tầng lớp thấp. Thì chúng ta vừa có một cái khái niệm chúng ta học trong từ mới là gì các bạn? 소외되다,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 có nghĩa l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Các bạn ơi, ở đây chúng đang nói chữ na, có nghĩa là một sự so sánh ở đây các bạn ha. 추구하나, mặc dù thì nó là theo đuổi cái lợi nhuận, nhưng mà cái này thì theo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đây là các cái dịch vụ xã hội hay là việc làm cho cái tầng lớp thấp kém trong xã hội. 제공하다, cung cấp. Và ở đây các bạn sẽ thấy sẽ có được không các bạn? Vậy thì chúng ta có một cái khái niệm để so sánh giữa các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với các cái doanh nghiệp thông thường. Nó khác nhau như thế nào về mục đích cũng như là về cách thức hoạt động cũng như là đối tượng phục vụ. Và chúng ta có 예를 들면 và một các ví dụ. Ví dụ về một cái doanh nghiệp mang tính xã hội là như thế nào. Thì các bạn xem cái ví dụ này, bán bánh gì đó. Vì sao người ta thành lập nên cái xã hội, ví dụ như là một cái doanh nghiệp mà người ta làm ra để tạo công ăn việc làm, một cái cửa hàng bánh, nhưng mà cửa hàng bánh nó làm ra là không phải vì lợi nhuận mà để tạo công ăn việc làm cho những người bán bánh. Đó là các cái dịch vụ xã hội. Tiếp theo các bạn sang đoạn thứ hai. Như vậy thì đoạn đầu chúng ta thấy được cái khái niệm, so sánh khái niệm giữa hai loại hình doanh nghiệp phải không các bạn? Khái niệm thứ hai, 한반도에서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Đây là một cái 배경. Chúng ta sẽ nhìn thấy toàn bộ trong đây, các bạn đọc thì các bạn sẽ thấy đó là một cái nội dung mà giới thiệu các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của Hàn Quốc nó đã xuất hiện như thế nào. Và cái mốc xuất hiện đó là 1997년. Lúc đó có một cái sự kiện đó là 외환 위기, cái thời kỳ khủng hoảng về tài chính các bạn ha, khủng hoảng về tiền 외환 là cái ngoại tệ. 취약계층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những cái tầng lớp mà có thu nhập thấp, những tầng lớp mà thấp kém trong xã hội đã bị đổ xô ra đường, bị đuổi ra đường. Cho nên là 이들을 là ai các bạn? Chính là các 계약계층,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đó là các cái công ăn việc làm, rồi những cái yêu cầu về 사회적 요구, những cái yêu cầu về xã hội nó tăng lên. Cho nên là chính vì một cái bối cảnh như thế mà các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của Hàn Quốc nó đã xuất hiện. Và bây giờ thì sao? 현재 thì có 500여 개, 그리고 예비 là 1000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비로 늘어날 추세에 있다. Nó có cái xu thế là càng tăng lên, càng ngày càng nhiều các bạn ha. Nhưng mà thế nào? 하지만, nhưng mà vấn đề đây là 아직까지 한국 사회 민간 주도, nó là chủ yếu là 사회적 기업은 민간 주도기보다는, có nghĩa là đây là cũng là cấu trúc văn phạm các bạn ha. Nghĩa là những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này là không phải là cái sự chủ động ở phía 민간, có nghĩa là ở doanh nghiệp tư nhân của người tư nhân, mà là do 정부 주도, nghĩa là được vận hành bằng cái sự phát động, cái sự khởi xướng từ chính phủ chứ không phải là từ cái người dân. 사회적 일자리, các cái tạo ra công ăn việc làm mang tính chất xã hội các bạn ha. 창출 là tạo ra, và 초점 là nhắm vào cái mục tiêu tạo ra công ăn việc làm cho toàn xã hội. Như thì đây là cái bối cảnh cũng như là các cái tình huống ở Hàn Quốc về các cái 사회적 기업.
Thứ ba, chúng ta sẽ có một cái tình huống nữa mà chúng ta có thể thấy đây là 미국, 영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 Một cái hình ảnh để chúng ta so sánh, phải không các bạn? Vừa nói về tình huống của Hàn Quốc thì các bạn có thể hình dung được đây là nói về tình huống 출범 ở các cái xã hội phương Tây, các cái xã hội với các nước tiên tiến ở phương Tây, thì các cái ngành, các cái doanh nghiệp 사회적 기업 này nó sẽ hoạt động như thế nào và nó xuất hiện ra làm sao. Và một cái nội dung tiếp theo thì các bạn thấy là 한국의 경우 아직은 네, 걸음마 단계로 한참 미흡한 실정이다. So sánh với xã hội phương Tây thì cái ở Hàn Quốc, cái tình huống ở Hàn Quốc nó vẫn còn ở một cái cấp bậc rất là chậm. 더구나 thêm vào đó 지금처럼 thì cái vấn đề mà công ăn việc làm 일자리 문제 thì thế nào đó các bạn. 일자리 창출과 나눔의 실현, cái việc mà tạo ra công ăn việc làm và cái việc thực hiện cái sự chia đều, cái sự san sẻ đó. 이런 기업들은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Có nghĩa là ở cái xã hội Hàn Quốc thì 사회적 기업은 vẫn còn nhiều cái điểm 미흡, những cái điểm gọi là những điểm yếu và những điểm cần cải thiện các bạn ha. Đây như vậy thì ở đoạn thứ ba thì chúng ta thấy cái tình huống của phương Tây và so sánh với cái tình huống thật của Hàn Quốc cần có những cái điểm cải tiến gì. Và cuối cùng chúng ta có cái nội dung ở cuối cùng thì chúng ta có nội dung gì các bạn xem ở nội dung này nhé. Ở nội dung này thì các bạn thấy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để cho các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này nó được hoạt động mạnh, nó được hoạt động tốt hơn thì 다양한 지원책, 정책 là những cái chính sách hỗ trợ rất là đa dạng của chính phủ sẽ cần phải có để cho đạt được các cái mục đích, đạt được các cái bước tiến cao hơn ở xã hội Hàn Quốc. 이는 정부 자원의 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내용으로 정부 대출, cái việc mà cho vay tiền từ phía chính phủ các bạn ha, phải tăng cái vốn vay từ phía chính phủ. Các 종 혜택 확대하다, các cái loại phúc lợi, các cái loại gọi là các cái chính sách đó các bạn, còn phải mở rộng các cái chính sách ưu đãi, 혜택, các 종 혜택. Và còn nữa là đặc biệt là 사회적 기업 제공되는 정부 대출 규모, các cái quy mô mà cho vay từ phía chính phủ là phải thế nào các bạn, phải tăng lên, 확대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 và những cái 가능성이 있다, những cái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là những cái doanh nghiệp mà nó có cái khả năng phát triển lên đấy, thì phải như thế nào?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펀드, cái quỹ các bạn ha, phải làm một cái quỹ 투자도 이달중 조정되다. Chúng ta sẽ tạo lên một cái quỹ nào đó, tạo nên một cái quỹ tiền, hay là chúng ta quy động được tiền vốn thì chúng ta nói là 투자금 để 조성된다, tạo thành. 이달중, trong tháng này thì sẽ xây dựng được cái quỹ để phục vụ cho các cái doanh nghiệp mà mặc dù doanh nghiệp xã hội nhưng mà nó lại có thể phát triển được và nó có thể có cái khả năng phát triển cao các bạn ha. Như vậy thì chúng ta thấy đó là cái phần cuối cùng mà chúng ta thấy là các cái vấn đề đối sách mà chính phủ phải nâng cao, phải mở rộng về tiền vốn, về hỗ trợ vân vân để cho các cái doanh nghiệp có thể phát triển được. Phần cuối cùng này các bạn, phần cuối cùng ở đây các bạn thấy là 지방세, đó các cái thuế ở khu vực, thuế ở địa phương, 감면 là giảm miễn thuế các bạn ha. Và 물품들은 입찰할 때
Ibchal là đấu thầu các bạn ha. Nghĩa là để cho các cái doanh nghiệp này nó tồn tại và phát triển mạnh được thì chính phủ cần phải tiếp theo các cái phần là các cái chính sách của chính phủ, đó là phải giảm miễn thuế ở địa phương nè, rồi 자치단체 물품, những cái sản phẩm của các cái khu vực tự trị, có các cái đoàn thể mà tự phát triển đó, thì nó sẽ được 입찰할 때 가산점도 부여한다. Nghĩa là sẽ được cộng điểm vào, 가산점 부여하다, sẽ được cộng điểm vào khi mà tham gia vào các cái cuộc đấu thầu về các cái sản phẩm mà các cái 지자단체 물품. Nghĩa là thay vì ưu tiên á các bạn, có nghĩa là cộng điểm thêm, có nghĩa là ưu tiên thêm cho các cái sản phẩm mà từ các cái doanh nghiệp mà mang tính chất xã hội, cũng như là miễn giảm thuế ở các cái địa phương, để cho họ có thể tham gia vào, họ có thể có cái khả năng cạnh tranh hơn so với các cái doanh nghiệp bình thường. 또한 các bạn ha, 또한 이렇게 26개 정부의 재정은 지원받는 사업에도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Và những cái ngành sản xuất mà chính phủ hỗ trợ đó, 26 cái ngành mà chính phủ hỗ trợ thì sẽ cho các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này họ được phép tham gia vào. Vậy thì các bạn sẽ thấy được toàn bộ cái bài này nói về các cái doanh nghiệp xã hội, bối cảnh hình thành, rồi các cái khả năng triển vọng phát triển, cũng như là các cái chính sách mà nhà nước cần hỗ trợ để cho các cái 사회적 기업 발전. Được không các bạn? Chúng ta kết thúc phần bài đọc ở đây. 네, 오늘 쓰기 시간에는요, 사회현상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주장하는 글쓰기는 저하고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구성을 아시겠죠? 자, 먼저 문제점 지적 나오네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 문제의 원인 분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 역시 주장과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구성으로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같이 봐볼까요? 자, 예시글을 보시면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뭐뭐 하는데도 뭐뭐 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네요. 자, 통계청에 따르면은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일자리가 늘었지만 어떤 거예요? 청년 실업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전체 취업자는 이렇지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대요. 취업률은 높아졌대요.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높은 수준으로 지금 실업률이 높아서 이게 가장 문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있네요. 문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은 청년 실업은 제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문제점이에요. 과도한 청년 실업은, 이렇게 청년 실업이 계속 너무 심해지면 이것은 어떻게 된대요? 사회의 큰 불안 요소래요. 사회가 불안하다는 증거가 되고요. 또 국가의 성장력을 약화시킨대요. 국가 성장 약화시키는 주된 그 범죄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간과하다는 여러분 큰 관심 없이 그래? 대강 보아 넘기는 것을 간과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이것에 주의해서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앞에 문제점 어떤 거예요? 청년 실업 문제. 근데 이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의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성장력을 약화시키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원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경기 침체다. 경기가 안 좋아. 또 학벌주의다. 명문대학 나온 사람만 뽑아. 이런 것을 지적하지만, 여러분 지적하다 괜찮나요? 잘못됐어.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적하다. 그렇지만 나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태도와 일부 부모들의 과잉보호를 지적하고 싶다.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은 젊은이 태도 문제야. 힘든 일 싫어해. 또 하나는 부모들 문제야. 부모들의 과잉보호. 너무 자기 아이를 심하게 보호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자식이 힘든 곳에 취업하기보다는 또 좋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부모님들이 기다려 이런 데 가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서 생활비 주는 거예요.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일부 부모의
자, 이런 거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자식이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곡된 자녀 사랑이라고 해요. 잘못된 자녀 사랑이 무기력한 청년을 양산한대요. 여러분, 양산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여기도 표현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거로는요, 이렇게 청년 실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D 직종에서는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곳에서는 일할 사람이 찾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게 근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내는 것이죠. 자기의 의견은 무엇보다도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마지막에 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추 역할을 할 젊은이들이 힘든 노동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부모 품에 안주해요. 부모님 옆에서 그냥 부모님한테 돈 받으며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그곳에서 편안하게 계속 지내는 것, 안주하다라고 합니다. 좋은 뜻이 아니게 쓰였어요. 여기에서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한국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 너무 자식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즉 자녀가 부끄럽지 않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의식을 전환해서 과잉보호는 결국 무기력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자립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취업 교육이라든지 훈련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독려하다라는 것은 감독하고 뒤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베트남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나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짜임새 있는 글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배워보셨나요? 오늘은 현대사회의 문제라는 주제로 현대 한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도 지금 빈부격차 문제이라든지 실업률 문제이라든지 비슷한 문제들은 안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한국의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 굉장히 빠른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그 문제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 전쟁 후에는 굉장히 가난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뭐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엔 이제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과도한 교육열도 생기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뭐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진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루아침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함께 해결하는 노력이 있으면 언젠가 개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뭐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요, 그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협력하는 자세에다가 더불어 이제 국가적인 노력이 함께 한다면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은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